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강의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은 뭡니까? 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한국의 법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헌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법이다. 최고법의 위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를 정하는 법이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다음 대한민국의 권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자, 자유권이라는 것은 뭐든지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평등권이라는 것은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권은 뭘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참정권이라는 것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구라는 말은요. 요구하다, 나라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사회권을 자세히 알아보러 갑시다. 자, 평등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은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사회권이라는 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말이 어려우니까 따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예요?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요. 나라에서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저는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회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요. 권리도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돼요. 나는 받겠습니다. 이런 권리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해야 하는 일도 있죠. 그것을 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 갖고 있는 4가지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4대 의무라는 건데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는 것을 납세의 의무라고 얘기하고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9년 동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우리 교육 시간에 공부했죠. 교육의 의무가 있고요.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들은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가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다, 군대에 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른 말로 병역 의무라고도 얘기하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노동,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근로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납세, 교육, 국방, 근로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요. 재판을 받을 권리는 청구권. 이거 아닌데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재판이라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회권. 제가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죠. 생활권이 아니라 사회권이다. 틀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얘기해 봅시다. 헌법은 매년 개정된다. 개정이 뭐예요? 바뀌다랍니다. 헌법이 매년 바뀌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최고법의 지위를 갖고요. 다른 법과 충돌하면 우선 먼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고법이니까요.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 정통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의 4대 기본 의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는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9년 동안. 그리고 일을 해야 돼요. 근로의 의무가 있죠. 일을 하면 세금도 내야 됩니다. 세금,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는데요. 환경보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는요. 국방의 의무가 빠져 있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나는 한국 사람 아닌데요? 아니요. 한국 사람 아니지만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일단 법을 지키다. 법을 지키다라는 말을요. 땡땡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땡땡하다에 들어가는 말은 준수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정신, 법을 준수하는 정신을요. 준법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법 정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규칙, 법률을 지키는 준수하는 정신을요. 준법 정신이라고 한다. 법을 잘 만들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요.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권리는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다 말고도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참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외국인도 세금을 내야 돼요. 한국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준법,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이다? 아니요.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만든 것이에요.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가끔은 어겨도 된다? 자, 절대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 항상 지켜야 됩니다. 자, 방금 법을 지키다를요. 땡땡하다라고 얘기하면 준수하다라고 얘기했죠. 지키다의 반대는 뭐예요? 어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어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기다의 땡땡하다는 뭘까요? 법을, 규칙을 위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법, 위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가 운영의 바탕이 되므로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맞고요. 외국인은 한국의 법을 잘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법적으로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자, 이거 좀 쉬운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쯤 구별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러 어학당에 다니는 일본인 학생. 이 사람은요. 외국인 유학생이죠. 유학생은 그냥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아니고요.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 이민 2세대 자녀. 자, 한국은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속인주의라는 국적 채택, 국적 선택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그 자녀도 한국인이 됩니다. 그래서 맞죠?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한국에 온 베트남인.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한국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프랑스인 교수.
그냥 베트남인, 일본인, 프랑스인이에요. 아니죠. 자, 그래서요. 한국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대부분은 참여할 수 없는데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F5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3년 동안 한국에 살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꼭 외우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없다? 아니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국과 교류가 적은 나라의 국민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시험을 본다? 시험을 보고 한국에 들어와요? 이런 일은 없죠. 일부 권리는 제한되지만 국제법에 의해 기본적인 권리 또는 인권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아니요. 한국에서 돈을 벌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한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90일. 90일이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추가로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자, 90일이라는 숫자와 14일이라는 숫자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0일 동안 체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14일은 뭐예요? 내가 이사를 했어요. 이 이사를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엔 외국인청 같은 경우엔 그런 곳에서는요. 체류지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사는 곳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요? 이사하고 나서 14일 안에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법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외국인도 지켜야 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에 합격해야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아니요.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종합평가에 합격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패스하면 어때요? 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체류하는 것과 귀화하는 것은 다르죠. 헷갈리면 안 돼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법과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을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방금 제가 90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할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중요한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14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입일로부터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이사한 곳에서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90일보다 많으면 장기 체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90일보다 적으면요. 단기 체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90일이 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한국 체류를 돕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요. 이 법 이름을 잘 알아두세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인데요. 어떻게 대하는지를 얘기하는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이라는 말은요. 한은 한국을 얘기하는 거고 제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가 있는데요. 이 전화번호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1345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기억해 두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어를 여러 가지 언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요. 외국어를 사용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는 곳이 바뀔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얼마 만에 해야 돼요? 자, 여기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정한 법이고요.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며 사회 적응을 돕는다. 외국인을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정착을 도와주고 차별을 방지하는 좋은 법이 있습니다. 아주 긴 말이죠.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얘기하면 뭐가 필요해요? 여권 필요하고요. 여기에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어로 쓰면 비자가 되겠죠. 비자. 이 비자는 그냥 이거 읽은 거잖아요. 비자. 그죠? 근데 진짜 한국어로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비자예요. 비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려면 외국인이요. 비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사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인의 한국 체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합시다.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없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귀화입니다. 특별한 절차들을 몇 가지 거치면 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90일 이하로 한국에 머무는 것은 90일보다 더 적게 머무는 것은 단기 체류라고 합니다. 90일보다 더 많이 머무는 것은요. 장기 체류이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다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1345라고 얘기했죠. 자, 맞죠?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한국 사회의 정착을 돕는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귀화, 국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국적이라는 것은 내가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적을 얻기도 하고 F5 비자,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도 됩니다. 이런 비자를 받기도 하죠. 네, 우리는요. 국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요. 국적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먼저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어떤 지역이요? 태어난 지역. 내가 응애 태어났는데 여기가 한국이에요. 응애 태어났는데 여기가 미국이에요. 자, 이것에 의해서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결정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속지주의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내가 응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를 보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국인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라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속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사람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인주의를 선택하고 부모 중에서 한 사람 이상이 한국인이면 자녀도 한국 국적을 얻게 되고요. 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두 나라 사람일 수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국적이 두 개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중국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케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은 안 되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한국에서는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나라 국적에 대한 그런 이익, 그런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것을 맺어야 됩니다. 자, 한국인이 되는 절차는 귀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귀화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종합평가를 봐서 KIIP 종합평가를 보고 인터뷰도 하고 심사를 통과해서 귀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귀화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귀화는요. 한국 사람과 내가 피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친척, 가족 이런 관계가 없을 때 일반 귀화라고 얘기해요. 그럼 관계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나가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 관계에서 한국 사람이 들어와 있을 때 간이 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혈연이나 지연 등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성년 외국인은 일반 귀화를 하게 되고요. 간이 귀화는 한국과 일정한 관계, 가족의 관계가 있을 때 간이 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 귀화 같은 경우는요. 5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살았어요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고요. 생계 유지 능력, 그러니까 나는 생활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소득이 있어요. 어디에서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야 돼요. 자, 간이 귀화는 좀 복잡하죠.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에 오케이. 성년일 때 한국 국민에게 입양이 되면 나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한국 사람입니다. 왜냐면 입양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간이 귀화를 할 수 있어요. 3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 주소지를 보유해야 되고요. 한국 국민 배우자와 결혼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한국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3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때는요. 1년 이상 한국에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간이 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조건이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조건들은. 그래서 체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특별 귀화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 특별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특별하게 좋은 것을 줬다. 이럴 때 특별 귀화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인 경우에는 더 쉽게 특별 귀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원래는요. 이 특별 귀화에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요. 50만 달러?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을 한국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특별 귀화가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알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화 절차를 보도록 합시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원래는 귀화 시험이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요. 이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KIIP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귀화 시험과 그다음에 5단계 종합평가가 서로 도움을 줬거든요. 관계가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그냥 귀화 필기 시험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같은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종합평가가 중요해진 거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이런 필기 시험에 통과하게 된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어난 장소가 아닌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채택하는 국적 부여 방법은 이라고 했는데 자, 태어난 장소라는 것은요. 지역이라고 얘기하고요. 부모의 국적, 부모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하는 것은 속인주의라고 하고요. 태어난 장소는 속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속인주의가 답이죠. 한국에서 채택하는 것은 속인주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봅시다. 자, 일반 귀화의 조건이 아닌 것, 틀린 것을 보도록 합시다. 한국에 주소지가 있을 거 뭐예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한국에서 3년 이상 생활을 해야 됩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요. 3년이 아니라 5년, 3년 당연하고요. 5년 이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좀 틀렸죠. 귀화 신청 당시 성년, 어른이어야 되고요.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KIIP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를 통해서 어때요?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 그 다음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여기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3번이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 국민인 경우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는요. 자, 여러분 이렇게 특별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네요. 자, 특별 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 귀화다 알아두시고요. 자, 가족과 법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부부가 되기 위한 조건 뭐예요?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럼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만 18세 이상이 돼서 바로 결혼을 한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부모님이 또는 법적인 보호자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결혼할 수 있다. 이것을 알아두시고요.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혼인신고를 해야지 법적으로 부부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부부가 되면 기본적으로 같이 살아야 돼요. 함께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자,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로 살 수 없다라는 게 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자, 혼인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사실혼, 동거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혼을 했다가 이제 우리 헤어지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헤어질 수 있습니까? 네, 두 사람의 마음이 맞으면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합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혼 이름은 협의 이혼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한쪽은 이혼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쪽은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그때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의 법을 통해서 이런 뭐 가정과 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준법 정신 이런 것들, 헌법, 그리고 국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역사 부분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